하지만 아셔야 되는 게 먹는 약들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게 요 비강 스프레이 제제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만 약만 계속 받아서 일평생 지내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땐 거의 한 80%는 됩니다.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감기 영상을 강의로 한번 했더니만 질문들이 폭발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알레르기 비염도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오늘 제가 딱 준비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 비염을 조금 더 심층 강의를 해드리는 걸로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먼저 알레르기 비염은 뭔지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맨날 설명하는 거기는 한데 여기에 이렇게 막 바이러스가 혹시 코 안으로 슉하니 들어온다, 요거는 감기라고 하고, 요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진먼지 진드기들이 이불을 팍 쳤을 때 이렇게 하늘로 날아다니다가 코로 들어간다, 요거 때문에 코 안에 비강에 염증이 생긴다, 요러면은 진먼지 진드기 비염이 되는 거고,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가을철 꽃가루가 막 날려가지고 코 안으로 들어올 때 코 안에가 요거에 과민 반응을 해서 염증이 막 생긴다, 이러면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개털이나 고양이 털 같은 거가 여기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코 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제 개, 고양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은 요런 일반 사람들은 그냥 코 안에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을,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요런 게 들어오면 코 안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만 요런 알레르기 비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요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치료하는 방법은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1번 치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1번 치료. 요거를 약을 계속 먹으면서 코를 가라앉히는 게 1번 치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번 치료는 뭐냐면 원인 회피입니다. 이게 모든 알레르기 질환의 1번 치료입니다. 이거를 안 하면서 코에 있는 약만 계속 써서 비염약 계속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개 알러지가 있는데 집에 강아지 관리를 안 하고 털이 계속 날리고 있다, 그러면 이 털이 코 안에 계속 들어가면서 염증은 일으키는데 약만 먹어서 그렇게 증상을 가라앉혀봤자 어차피 약 끊으면 금방 또 개털 알러지 때문에 비염 증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고 있는 환아들은 보통 코를 계속 달고 지내게 되는데, 그 원인을 먼저 찾아서 우리 애가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지,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인지, 개털 알러지가 있는지, 이런 걸 찾아서 보고를 관리하거나 피하는 것이 바로 1번 치료입니다. 원인이 되는 물질을 피하게 되면 여기는 비염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의 1번 치료는 원인 회피이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 원인을 찾는 과정이 저희 소아과 의사들이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이상하게 가을만 되면은 코를 항상 달고 다녀요. 그러면 의사들이 딱 추측을 합니다. 아, 계절성을 띠는구나. 그럼 가을철에만 유독 많아지는 게 뭐가 있지? 아, 가을철 꽃가루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이제 검사를 나가든 아니면 검사를 나가지 않고서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꽃가루를 좀 조심해 봐 주세요. 마스크를 끼고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있으면 샤워를 먼저 하고 입었던 옷을 바로 빨래통에 넣고 집안에서는 항원을 다 떨어뜨리고 지내주세요. 이런 상담들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계절성이 아니라 1년 내내 비염을 달고 다니는 친구예요. 그러면 1년 내내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안에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할 만한 물질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먼지 진드기, 요거는 아무리 집에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 비염이 유발되는데, 요런 환아들은 이제 집에 있는 침구, 침낭, 뭐 이불, 베개, 요런 거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계절성 꽃가루 알러지가 있다, 그런데 밖에 원인이 있는데 자꾸 집 청소를 열심히 백날 해봤자 비염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인이 집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인데 백날 밖에 나갈 때 마스크 끼고서 콧물 안 나게 해야지 해봤자, 원인이 진먼지 진드기 있는 사람은 집 청소를 열심히 해야지 바깥에서 자꾸 조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일단 코를 항상 달고 다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아이가 비염을 계속 유발하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진단이자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치료제입니다. 1번은 원인 회피라는 거 꼭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원인을 피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그럼에도 못 피하는 경우에 이제 비염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그럴 때 다음으로 쓰는 방법이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먹는 약, 하나는 비강내 스프레이제, 요렇게 나뉩니다. 근데 먹는 약은 크게는 콧물 흐르지 않게 하는 항히스타민제나, 그리고 비충혈 제거제, 세 번째가 항류코트리엔제. 아마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것들인데 거의 그 세 개가 거의 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뭐 콧물 자체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비충혈 제거제는 코 막히는 거를 갖다 좀 뚫어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항류코트리엔제, 요게 뭐 예전에 싱귤레어라든가 뭐 몬테칸, 몬테루카스트정 요런 식으로 애들 씹어먹는 맛있어하는 그 약인데, 요 세 가지로 먹는 약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적절히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섞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섞었어 가지고 아이에게 최소의 약물로 만족도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다음에, 아, 얘는 요 두 가지 조합을 쓰니까 효과가 되게 좋았어. 그러면 앞으로도 원인 회피를 열심히 하면서도 한 번씩 빵빵 비염이 올라오면 요렇게 두 개 조합을 쓰고, 어떤 친구들은 너무 비염이 올 때마다 심해서 빵빵빵 요 세 가지를 다 같이 쓰고, 요런 식으로 치료가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아셔야 되는 게, 요런 먹는 약들 있잖아요. 먹는 약들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게 요 비강 스프레이 제제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코 막혀요 그러면 코 막히는 약, 콧물이 막 흘러요 그럼 콧물 흘리는 약, 그리고 비염이 있었어요 비염 있어요 그럼 항류코트리엔제랑 요거, 이렇게만 약만 계속 받아서 일평생 지내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땐 거의 한 80%는 됩니다. 근데 제일 효과가 좋은 치료는 비강내 스프레이제라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실제 임상에서 봐도 요건 엄청나게 잘 듣는 치료제입니다. 비강내 스프레이제도 사실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코로 뿌리는 스프레이 중에서 스테로이드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항히스타민제가 있어요. 스프레이 제품 중에서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스테로이드제가 압도적인 1번 치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다 그러면 원인 회피가 1번, 그 다음에는 비강내 스테로이드제가 2번입니다. 비강내 스테로이드제를 코에 뿌리는, 예를 들어서 뭐 아바미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병원에서 뿌리는 걸 받으셨으면 조금 길게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콧물이 막 나는데 코에 뿌리는 약으로 이렇게 하루 이틀만 쓴다 그래서 코가 빵 뚫리고 이런 치료가 아닙니다. 요거는 점점 코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요거는 적어도 한 2주 이상은 쭉 꾸준히 매일같이 칙칙 뿌리면서 등교하고, 이걸 반복해야지 뒤늦게 효과가 발휘되는 게 요 비강내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비강내 스테로이드제는 저는 한 2달 정도는 계속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잘 따라와서 끌고 가 보면 보통 효과가 2주에서 한 달 정도 쓰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비염 증상들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한 달 동안을 더 쓰게 되면 요게 쫙 다 알러지 비염 증상이 사라져서 엄청 편안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약을 또 끊습니다. 2달 정도 쓰고, 그 다음에는 또 원인 회피 열심히 하면서 지내다가 또 비염이 올라오면 한 번 더 요걸 씁니다. 2달씩 쓰다가 또 몇 달 괜찮다가 2달 쓰다가 또 몇 달 괜찮다, 요거를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비강내 염증이 한번 확 가라앉았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가라앉았다를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잘 안 올라오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2사이클, 3사이클 정도를 반복해보면 생각보다 처음에 올라왔던 알레르기 비염보다 강도가 훨씬 더 작게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내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한 번도 비강내 스프레이제를 오랫동안 써본 적이 없으신 분들 꼭 요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약물 중에서 가장 효과 있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비강내 스테로이드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비강내 스테로이드제가 알레르기 비염 약물 중에서 가장 잘 듣습니다. 스테로이드제 하면은 나쁜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 진짜 질문 많이 받는 건데, 사실은 스테로이드제가 뭐 다 똑같은 스테로이드기는 하지만 먹는 약으로 먹었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먹는 약보다 요 비강내 스프레이제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모든 스테로이드제가 그렇듯 피부를 조금 얇아지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스프레이를 가운데 쪽으로 뿌리다 보면 비중격이 막 헐어가지고 뚫리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비강내 스테로이드제를 쓰실 때는 코 가운데가 아니라 콧구멍에 넣고 약간 바깥으로 틀어가지고 써준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사실 부작용 거의 없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 편안하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치료, 1번, 2번은 좀 들어보셨더라도 면역 치료까지는 얘기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거는 근데 진짜 알러지 비염 심한 사람들만 하는 거기는 합니다. 면역 치료라는 방법이 있는데 면역 치료도 다 똑같지를 않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사로 맞는 방법, 하나는 설하. 면역 치료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그러면 진먼지 진드기 성분을 몸에다가 주사로든 아니면 혀 밑에다 넣어주든 요거를 계속 투여를 해주는 거예요. 진먼지 진드기를 내 몸에다가 일정량을 계속 넣어주게 되면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에 반응을 아예 안 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면역 치료는 주사제로 하게 되면 3주나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주사를 맞으면서 뭐 한 3년, 5년을 쓰게 되고 설화정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보통은 3주 한 달 간격 주사가 아니라 매일같이 혀 밑에다 녹여 먹는 약을 막 3년에서 5년 막 요 정도로 길게 하는 장기 치료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혀 밑에나 주사제로 알러지 항원을 계속 넣어주게 되면 사람에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 환자가 코 안에 진먼지 진드기가 들어오는데도 몸이 반응을 안 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하고 나면은 거의 뭐 진먼지 진드기가 날아다녀도 자기는 괜찮은 비염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약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러지 비염 진짜 심한 사람들이 면역 치료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 받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근데 요거는 아무나 하지는 못하고요. 알러지 검사를 해봤을 때 그리고 임상적으로도 딱 들어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진먼지 진드기 하나만 있다 그러면 설화정으로 해서 이제 주사를 꼭 안 맞아도 매일같이 이제 혀 밑에다 약을 녹여 먹으면서 치료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진먼지 진드기랑 꽃가루랑 개알러지랑 뭐랑 다 섞여 있는 알러지 환자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먼지 진드기 하나만 없애준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알러지 항원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검사를 해보고 딱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알러지를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면역 치료를 권해드리게 됩니다. 주사제의 장점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설화정은 진먼지 진드기 제품 하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주사제로는 다양한 알러지들을 3가지도 섞을 수 있고 2가지 섞을 수 있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주사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하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아이들한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면역치료 대상인지 아닌지 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수준인지를 잘 모르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 기준이 혹시 명확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명확한 기준이라기보다 이게 좀 주관적인데, 아이가 알레르기 비염으로 엄청 힘들어한다,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얘는 코 때문에 약을 안 쓰고 지낸 적이 없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면역 치료하는 병원을 좀 찾아가셔야 될 거예요. 요거는 다 하지 않고 면역 치료하는 병원이 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알러지 검사 해보고 이제 얘가 요런 거가 양성이 나오고 증상도 맞으니까 면역 치료를 요거를 하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면역 치료를 검사를 해봤더니만 얘는 해당 사항이 안 돼서 이제 원인을 열심히 회피하고 약물 필요할 때마다 먹으면서 지냅시다, 조절하면서 지냅시다 하는 경우가 있고, 면역 치료 해버려가지고 거의 이거는 한번 치료되는 정도로 많이 호전을 한번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면 면역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을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찾아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진먼지 진드기 하나만 애가 양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면역 치료 어른이 돼서 해도 이건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레르기 비염의 전반적인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백날 약물만 계속 먹어봤자 효과가 없다. 1번 치료는 원인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약물 중에서는 유독 비강내 스프레이제가 효과가 가장 좋다. 알러지 비염이 정말 심한 사람은 면역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으니 요걸 담당하는 병원을 찾아가 보자 입니다. 우리 비염으로 항상 고생하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님, 그리고 본인도 비염이 심하신 부모님들, 제 강의가 우리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상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